네,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3쪽에서 105쪽을 할 거고요. 105쪽을 할 거고 7차 시. 자, 갑심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을 알아봅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그죠?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그 대신 정치를 했던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고종의 아버지고,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를 외세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2번 치렀어요. 1866년에 어떤 거였어요? 병인 양요를 했고 1871년엔 신미양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우리나라 곳곳에 비석을 박아놨죠. 어떤 비석이에요? 척화비를 박아놨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서원철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많은 민중들과 양반들에게 좀 욕을 먹었던 건데 이제 경복궁을 다시 만든 것 있었죠. 선생님이 당백전 얘기도 했었어요. 당백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내려갔어요. 흥선대원군이 내려가고 나서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할 때입니다. 명성황후 민씨가 있었죠. 이 뒤에 강화도 조약을 하고 이제 민씨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88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개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대, 외국 좀 이렇게 뭔가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고, 근데 별기군과 구식군대 간에 이제 차별이 있어서 구식군대가 화가 나서 난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인데, 이때 당시 일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구식군대들을 진정시켜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민씨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이모군단을 제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죠. 자기 시아버님인데 청나라로 잡아가.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1884년이 됐어요. 1884년이 됐고 이때 당시에 개항 이후, 개항이라는 건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얘기를 해요. 강화도 조약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조선의 개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홍집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차근차근 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김홍집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온건 개화파라고 얘기를 해요. 슬슬 하자. 김홍집 이 사람 대단해. 나중에 계속 영의정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중들한테 맞아서 죽긴 하는데, 그리고 이들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네 글자로 동도서기라고 해. 동도서기. 그러니까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가져온다. 그래서 동도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조선의 청해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나 사상 등 나라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진개화파라고 얘기를 하고 김옥균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과거 시험도 2등으로 합격했나 그랬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김홍집 이 온건개화파는 약간 청나라파라고 할 수 있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급진개화파 김옥균파는 약간 일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실제로 바로 직전에 있었던 1881년에 이제 이모군란 사건 때도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를 위해서 청나라 의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대표적으로 박영효나 서재필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서재필은 19세였어. 19세. 19살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김홍집, 표정이 무섭게 생겼다. 이거 사진인데 표정이 무섭게 생겼어요.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화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동도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온건 개화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서양의 기술, 사상, 제조까지 받아들여 개화해야 합니다. 이제 급진 개화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들으면 알겠지만, 갑신정변은 이제 급진개화파가 난을 일으킨 건데, 김홍집이 또 이 급진개화파에 그렇게 뭔가 반대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김홍집을 나중에 벼슬을 내리고 막 그래. 되게 웃기죠. 이들은 자신만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은 김옥균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을 하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페이퍼를 하나 넣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우체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좀 예쁘게. 우정총국. 이제 우체국을 새로 만드니까 뭔가 파티 같은 거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연다고 해서 개국이라고 하거든. 우정총국을 개국하는 날에 이제 김옥균이 이제 캡틴이니까 김옥균을 이제 1884년이에요. 갑신정변.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84년이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갑신년에 난이 일어났다, 정변을 일으켰다 해서 갑신정변이고, 김옥균이 우정총국 개국연을 핑계로 대고 이 안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를 이제 죽이려고 했겠지.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김옥균이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884년 갑신정변을 열기 위해선 군사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대주기로 했어. 군대를 대주기로 약속을 받고 김옥균이 이제 이런 큰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우정총국에 폭탄을 설치해서 약간 뭔가 겁을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폭탄이 불발이 된 거야. 폭탄이 불발이 돼서 옆에 있는 옆집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불이야 소리 질렀겠지. 그러니까 여기 우정국에 문이 있었는데, 이제 민영환인가 그 사람이 이제 민씨 성이 민씨니까, 민씨면 당연히 이제 그 왕의 부인, 고종의 부인이 누구야? 민씨잖아. 그러니까 외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왔어. 근데 얘를 이제 칼로 푹 찌른단 말이야. 칼로 푹 찌르고서 얘가 놀랐으니까 다시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니까 막 안에서 피를 흘리고 들어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났겠죠.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붙고 난리가 났으니까 김옥균 측은 이제 고종하고 민씨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민씨 세력이 온건 개화파가 청나라랑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서 이 고종하고 민씨를 창덕궁 옆에 있었던 작은 궁전으로 데려간단 말이야. 그리고서 어쨌든 고종하고 민씨를 손에 넣어요. 손에 넣은 다음에 여기 안에 있었던 주요 그 온건개화파 인사들을 싹 다 죽인단 말이야. 난리가 났죠. 피바다였어요. 근데 되게 중요했던 건 김홍집이잖아. 김홍집. 이 사람은 온건개화파의 거의 캡틴급인데도 불구하고 김옥균이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지 않았어. 그래서 김홍집은 살아요. 김홍집은 어쨌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김옥균의 세력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눈치 빠른 민씨가 알아버려. 김옥균이가 이제 그 정변을 일으킨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민씨가 청나라의 헬프를 쳐요. 청나라의 헬프를 쳐서
군대가 들어와.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요.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일본 군대가 여기 도와주기로 했잖아. 근데 일본 군대는 병력이 적고 청나라랑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일본 군대는 도망간단 말이야. 아유, 이제 불쌍한 사람은 누구야?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쌍하게 됐으니까 일본으로 도망가요. 일본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하는데 김옥균은 이제 결국 10년 동안 도망 다니나? 그런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홍종우란 사람이 있어. 홍종우란 사람이 결국 김옥균을 권총으로 암살을 하고, 김옥균의 시체는 한국에 와서 목이 잘려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3일천하, 3일천하라고 그래. 왜냐면, 이 갑신정변이 3일 동안만 성공을 했단 말이야. 가슴이 좀 아프죠.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정총국 개근 축하잔치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1884년이고요. 이들은 고종과 왕비가 머무는 곳을 옆에 바로 궁전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 정부를 조직하고 주요 개혁 정책,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조공 뭔지 알지? 뭘 바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급진개합하는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정비하면, 그러니까 신분제를 없애라고 했던 거야. 신분제도를 없애자.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세금제도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고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이 빚진 쌀을 면제하는,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일단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외세 누구야?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어서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갑신정변의 개혁안 중에서 조선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야? 이거지. 백성들의 평등한 권리. 신분제도를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거 신분제도를 없애는 건 되게 파격적인 것이죠. 그죠? 어쨌든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은 또 누가 있었을까? 김옥균 외에도 박용유,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 양반 계층이 주도했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양반들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참여하기는 했다. 박용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친일파가 되고요. 서재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서재필은 이거 실패하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190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독립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독립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선생님 이거 우리 2단원 처음 들어올 때 독립문이라는 거 우리 본 적 있는데 기억나요? 독립문? 청나라의 영은문을 허물고 나서 독립문을 지었잖아. 그거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재필이야. 이때 19살이었어요. 대단하죠. 19살. 김옥균은 암살당하고 잘린 목이 이제 서울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갑신정변 참가자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자 청군이 개입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민씨. 명성황후라고 불렀던 민씨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청군이 개입을 하면서 일본 군대는 도망갔어요. 따라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고 이후에 김옥균은 방영의 서광범 등과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김옥균은 어쨌든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갑신정변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개혁의 시도였지만 반란이에요, 반란. 그러나 일본의 힘에 의지를 하였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혁을 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선생님이 말했죠. 백성의 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세의 의지를 하였어요. 일본의 의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건 실패를 하였죠. 우정총국의 모습이었어요. 뛰어나왔던 민영익이 칼을 맞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모습이라고 하네요. 뭔가 이거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이거 실패하고 나서
개화는 곧 반역이다라는 유행이 생겼던 거야. 개화는 반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개화를 그다음부터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 우리나라 좀 개화가 좀 느려진. 그렇다고 갑신정변이 되게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지는 되게 대단했던 거였거든. 어쨌든 개화는 반역이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각연하게 되면서 급진개화파는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김홍집이 거의 주도하는 온건 개화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